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건 7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선생님, 저는 방정식이 어려워요. 잠깐만 멈춰. 이게 편견이라고. 이게 참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체계에서 너무나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야, 방정식 함수 어려워. 방정식 함수 어려워. 막상 되돌아보자고. 2차 방정식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2차 방정식 푸는 거 어렵냐고. 쉽잖아요. 인수분해해서 그냥 풀어버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3차, 4차 방정식, 그리고 우리 연립 방정식까지 갈 건데, 연립 2차 방정식까지 갈 건데, 제일 쉽다. 저번 시간 맨 마지막에 말했다시피 선생님은 이 단원을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단원 공부만 확실하게 돼 있다라면 굳이 시험 대비 때 3차, 4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차, 4차 방정식 돼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내용 써 있죠. px가 3차식일 때 3차 방정식, 4차식일 때 4차 방정식 써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풀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짜잔. 자,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인수분해를 하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든인데 3차, 4차는요, 없습니다. 근해 공식이 없어요. 무조건 인수분해밖에 없다. 선생님, 그런데요, 막 써 있는데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볼까요? 인수정리와 조리제법. 조리제법이라는 게 뭐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었잖아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조리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인데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결국은 3차, 4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단원만 확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따로 추가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어떻게 나온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4x 플러스 3은 0이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0 했잖아요. 어떠한 두 개의 수의 곱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던가 또는 얘가 0이라는 거고 3차, 4차는 얘가 총 몇 개? 3개 또는 4개로 바뀐 것 뿐입니다. 얘 0 또는 얘 0 또는 얘 0 또는 얘 0 이렇게 바뀐 것 뿐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3차 방정식이라고 무조건 1차 3개로 가는 건 아니고 1차 하나랑 2차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1차랑 2차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2차 부분은 근해 공식으로 근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다?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다. 그럼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인수분해 단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할 거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었죠? 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뒤에 플러스 2는 0 요런 형태. 인수분해 파트에선 는 0이 없었죠. 요 2에 약수들을 대입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그 중에서 0이 나온다라면 1 대입해서 0이라면 요 녀석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1 대입해서 0이었어. 빠바바바밤. 빠바박 0 이렇게 했었죠. 그럼 1이니까 x-1 쓰는 거였고 여기에서 나오는 목이 여기 2차식 부분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로 보면은 많이 쉬울 겁니다. 많이 쉬울 거예요. 넘어가서 문제 한번 쓱 볼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공식이죠. 얘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x-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누가 나올 거고요? 3이 나올 거고 또는 선생님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근해 공식 하셔야죠. 지금 실근 찾으라는 게 아니라 허근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36 마이너스 27이 나와서 3 루트 3 i라고 빨리 찾아주겠습니다. 근해 공식이니까. 자, 3번 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입니다. 공통인수 보이죠? 누구? x 있잖아요? x로 묶어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3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6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굳이 1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5번입니다. 공통인수 안 보여요. 공식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조리제법 사용해야 되겠죠. 누구? 12의 약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누구 대입해 볼까? 1 넣어볼까? 1 마이너스 6, 14 마이너스 12.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1 패스.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2 넣어볼게요. 8 마이너스 24 플러스 28 마이너스 12. 0 나오네. 누구 대입해서 0 나왔어? 2 대입해서 0 나왔죠? 1 마이너스 6, 14 마이너스 12. 누구? 2 대입해서 0이었다. 1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6 곱해서 12 짠짠 0 나오죠. 따라서 5번은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x는 2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해야죠. 또는 짝수공식 쓰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6 해서 2i가 나올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9번 가보겠습니다. 빠밤. 겹치는 게 보이나요? 겹치는 게 보입니다. 치환하자고요. x제곱 플러스 2를 뭐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때리니까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여기서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값 여기서 나오잖아. t는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3이 될 때랑 x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나눠서 방정식 두 번 푸셔도 되고요. 또는 t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여기에 대입을 해버리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따로 푸는 게 두 번째 풀이가 되겠죠. 뭘로 가든 정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 얼마? 1이 되던가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특수한 형태 2차 방정식의 풀이, 4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자, 어떤 특수한 형태냐면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0의 형태인데 x제곱을 뭐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니까 선생님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 형태는 2차 항을 분리하여 합차 공식의 형태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글로 써 있으면 학생들이 잘 파악을 못 합니다.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뭐 요거는 이따 문제로 한번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 A, B, C, B, A 이런 대칭 2차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대칭형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그때는 얘를 x제곱으로 나눠서 치환, 곱셈공식 변형들을 복잡하게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글로 백날 천날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은 0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기는 해야 돼. 안 보이는 분들은 치환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치환 안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되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제곱이 2 또는 3이 될 거고 풀마 루트 2 또는 풀마 루트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3번으로 가볼게요. 똑같이 치환을 했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9는 0을 했는데 x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형태예요. 3번 별표 쳐주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고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도 사실은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얘를 복 2차식이라고 불렀었고 기준은 누구다? 기준은
4차와 상수 기준으로 가는 거다. x 4제곱 플러스 9. 자, 그때 얘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야 되고요. 얘가 9가 되려면 6x제곱이 가운데에 오던가 마이너스 6x제곱이 오던가 해야 됩니다. 식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7x제곱이었으니까 6x제곱일 땐 마이너스 x제곱. 미안해요. 마이너스 몇이냐? 13x제곱이 와야 될 거고 마이너스 6x제곱일 땐 마이너스 x제곱이 와야 되겠죠. 자, 위아래 중에 누구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래의 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최종적으로 합차 공식의 형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합차 공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리 뭐 해야 될까?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2니까 13 나올 거고요. 또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나올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곧 2차식 인수분해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4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관계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쉽다는 거야. 3차 방정식인데 3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1차, 2차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2차. 얘가 인수분해가 그냥 그 정수인 다항식, 뭐 정수랜다.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식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리수인 애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차, 2차가 나오고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차는 무조건 실근을 하나 갖습니다. 실근 한 개는 픽스야.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 왜요, 선생님? 지금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직 3차 함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2차 부분을 우리는 따져보자는 거야. 결국 3차는 1차, 2차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야. 왜? 요 2차 부분에서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선생님 무조건이요? 무조건은 아니겠죠.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성질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허근 나와 있을 때도 개수가 실수라면 얘네들은 붙어서 먹을 거다. 따로 다니지 않고 얘네들은 세트다, 세트.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어도 한 근을 알았을 때 두 개를 알 수 있고 한마디로 2차 부분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4차는 못해? 야, 4차도 되지. 뭐야 안 돼, 4차도. 똑같아요, 4차도. 3차 알려줬다고 4차에선 못한대. 넘어가요. 화낸 건 아닙니다. 자, 3차 방정식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근데 유리수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의 켤레근 성질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세 근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루트 3. 다른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 거죠. 그러니까 식을 세울 건데 2차 방정식의 근은 뭐 얘 두 개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얘네 두 개 세트로 세워버리는 거야. 두 근의 합 얼마죠? 4가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의 식의 구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됐을까? x 플러스 1이었던 녀석이었겠죠.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m이랑 n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다 전개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겁니다. 원하는 것만 전개하면 되겠죠. 2차 x가 누구랑 만나면 마이너스 4x랑 만나서 1이 누구랑 만나서 x제곱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3. 2차는 마이너스 3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 상수는 누구끼리만 만나야 돼? 상수끼리 만나니까 n은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문제에선 따로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3, n은 1이 될 겁니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합친 것 뿐이에요. 처음 배우는 느낌이 아니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인데요. 얘도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고. 요거야. 3차 방정식의 근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알파, 베타만 썼잖아. 여기 3차 방정식이니까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감마라는 애가 추가가 됐고 R은 요 오른쪽이 길다면 감마는 요 왼쪽이 길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쓰기가 힘들어. 이 R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감마를 잘 못 씁니다. 학생들이. 왼쪽이 더 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R처럼 쓰세요. 힘들면은 뭐 요거 갖고 막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R 비슷하게 쓸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x-알파, x-베타, x-감마의 형태가 인수분해가 됐겠죠.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라면 최고차항계수 A 이렇게 있을 거고 얘를 화이트 잉크에 전개한 거예요. 화이트 잉크에 전개하면 AX 세제곱. 선생님 얘를 전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거 전개하는 거 일단은 곱셈 공식에 있습니다. 곱셈 공식이에요. 안 쓴 것뿐이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요 녀석이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서요. 개수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B가 나와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개수 비교를 해가지고 얘는 A분의 C가 되고요.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그럼 공식의 모양을 보면 어떻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죠? 여기까지 똑같잖아. 1개짜리 근의 곱, 2개짜리 근의 곱, 3개짜리 근의 곱. 얘만 새롭게 추가된 거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로 거꾸로 가는 거 했잖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합이 뭐 3, 곱, 2개의 곱이 순서대로 2곱 더한 게 뭐 2, 뭐 그냥 곱이 4였다라고 하면은 x세제곱 합은 마이너스였죠? 마풀 맞아라. 3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얘는 그냥 2x. 얘는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마이너스 4 써주시면 된다고. 최고차항계수 정해져 있으면 앞에다가 최고차항계수 붙여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1로 놓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차항계수만 생각하게 되면 마풀마 부호만 붙여주시면 된다고요. 합 2개짜리 곱합 3개짜리 곱 마풀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공식입니다. 필수 공식. 자, 빨리 한번 가볼까요? 자, 다 구하래요. 천천히 가보자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일까요? 3이 되겠죠. 공식. 만약에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앞에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는 1이 되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4분의 6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1 될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겁니다. 천천히.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가 될까요? 3 되겠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선생님 1차가 없는데요? 0이죠. 1분의 0이니까 0. 너무 막 없다고 헷갈려 하지 마. 그냥 0인 거야, 개수가.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쉽죠? 공식만 외우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6번인, 마지막은 아닌데 6번인데요. 별표 쳐주세요. 헉은 오메가라는 내용인데 선생님은 얘를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해. 근데 학생들이 얘를 진짜로 못합니다. 힘들어하고 선생님 저 오메가를 모르겠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x세제곱은 1로 나오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로 나오든인데 얘를 외우는 거는 나는 진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선생님이 기본꼴, 얘네들이 기본입니다. 기본꼴로 내면 상관은 없는데 이거 변형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변형하는 방법은 너무 쉽거든요. 이거 1 대신에 8 쓰면 돼요. 27 쓰면 되고요. 세제곱수만 쓰면은 이거 변형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외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나온 건지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유형의 문제의 풀이법 정도, 접근을 어떻게 하는 거지, 요 정도를 기억하셔야지 이 공식을 외우는 데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져야 돼. 문제를 하도 풀다 보니까. 만들어 볼게요. 자, x세제곱은 1이야. 그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얼마 돼야 돼? 성립해야 돼요. 오메가 세제곱은 1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이라는 거니까 1을 이항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근 1 나와요. 허근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 허근은 여기에서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오메가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나온 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나오는 거예요. 대입해서 찾은 거야. 근이니까. 그 다음에 개수가 다 실수잖아요. 개수가 실수면 무슨 근? 켤레근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메가가 나왔다라는 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됐다는 거고, 세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하는 겁니다. 부분의 곱. 알파 베타가 아니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인 거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봐봐. 나왔잖아요. 선생님 3번은 없는데요? 왜 이딴 걸 외우니?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만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의 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얘가 됐든 이 유형 6번에 관한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차수를 2차 이하로 낮춥니다. 선생님 2차 이하로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 5제곱이 있다라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오메가 1000승이 있다라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333승 곱하기 오메가란 말이죠. 쉽게 생각하면 100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갖고 오면 된다고요. 차수를 몇 차 이하로? 2차 이하로 낮춥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했어? 그럼 두 번째로 가야 될 거는 모양 맞추기예요. 모양에 맞춰서 약분이 되게끔 하는 거야. 약분. 아니면 깔끔한 모양이 되게끔. 그럼 모양을 맞출 때의 기준은 누구냐면 요 2번입니다. 2번. 선생님, 그럼 3번, 4번은 언제 쓰는데요? 3번, 4번은요. 너무 대놓고 나와요. 그냥 오메가 바가 언급이 됐으면 3번, 4번 쓰는 거야. 문제에 오메가 바 안 써있으면 얘를 왜 쓰니 굳이? 오케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따 문제로 볼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도 똑같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 당연히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겠지. 이항하니까 x세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허근 여기서 나오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될 거고, 얘 개수가 다 실수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잖아. 얘 1 나올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나오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로 찾은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얘가 27이면 못할까? 할 수 있지. 결국 핵심은 뭐야? 얘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항에서 허근 위치 대입해서 찾는다. 근과 개수의 관계인데 얘가 27이라고 왜 못하냐고. 얘가 64라고 왜 못하냐고요. 얘가 8이라고 왜 못하냐고.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그 말은 학교 선생님도 변형을 할 수 있다고요. 외우지 마세요. 외울 거는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인수분해 대입, 그리고 인수분해 대입, 근과 개수의 관계. 그 정도 기억하는 거고, 문제의 풀이 방법 정도를 기억해 두셔야지, 얘네들을 공식화해서 외우는 건 참, 나쁜 행동입니다. 나쁜 짓이에요.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시험에 모르고, 뭐 교과서마다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요. 교과서에서 중단원, 대단원에 딱 한 문제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 걔를 왜 굳이 외우냐고. 만들 수 있어야지. 넘어갑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안 외웠어. 우리 2항에서 만들 거라고.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허근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렉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끝났네요. 마이너스 1인 거 찾았으니까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차수를 2차 이하로 낮춰라. 오메가 4제곱이 있네.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 1이죠? 오메가 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통분하세요.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모양 맞춰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이 오메가를 이항을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이런 역수가 나왔잖아요. 오메가 분의 1. 얘를 이용을 하니까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되겠죠. 똑같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모양 이 빨간색으로 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근데 역수가 나오면은 요 녀석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너무 정형화된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얘를 또 정리해서 푸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중요한 거는 차수를 2차 이하로 낮추는 거고 나머지는 모양을 맞추는 거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풀이 연립 방정식은 뭘 구하기 위해서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앞에서 2차, 1차에 관한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을 이미 구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조금 뒤바뀐 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배우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배웁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와 2차. 1차, 2차 구성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2차, 2차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을 풀 거예요. 1차와 2차, 2차와 2차의 형태. 자, 그러면 1차랑 2차를 우리가 못할까?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이미 했거든, 사실. 앞에서 이미 했잖아. 뭘 했어? 1차 함수, 2차 함수 교점 찾았잖아요. 똑같아요. 대입법 쓰는 겁니다. 지금 요 개념 설명 믿고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외워서 풀어요? 외워서 안 풉니다. 그쵸? 요 개념 읽고 풀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1번, 3번까지는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케이스만 나눈다면 한 명이 1차야. 그리고 한 명은 2차야. 그러면 한 명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법 쓰시면 됩니다. 자, 2차, 2차야. 그럼 2차, 2차면요. 둘 중에 한 명은 꼭 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x-2y, 3y, x 플러스 y 되겠죠. 그래서 x는 3y 또는 마이너스 y잖아요. 3y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y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는 0 되는 애 기준으로 인수분해해서 관계식 2번 대입하는 거. 1차식이면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입법밖에 안 쓴다. 원래라면 가감법, 뭐 2차항 소거형, 상수항 소거형 요런 구성도 있었는데 그 형태들이 교육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도 교육과정 다 빠졌어요. 엄청 진짜 야 2차항 소거형, 야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쓸 일 거의 없잖아. 야 그냥 다 빼버렸다고. 진짜 가장 많이 쓰는 실속만 챙기는 단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연립방정식이. 그러니까 실속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번 같은 케이스는 조금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요. 어떤 형태냐면 x 플러스 y가 뭐 4고요. x, y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풀이는 뭐냐?
당연히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해서 푸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고 좀 색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색다르게 접근하자는 거냐면 얘가 두 개를 더한 거고 얘가 두 개를 곱한 거잖아.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t에 관한 두 개의 합, 두 개의 곱이잖아. 아,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였다. 두 군의 합이 4고 두 군의 합이 3이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t는 1 또는 3 이렇게 가는 거지. 얘를 합과 곱으로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t가 1 또는 3이고 근이 x, y니까 x가 1이면 y가 3 되는 거고 y가 1이면 x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형태고 알아주시면 편하기는 합니다. 문제로 좀 가볼게요. 합과 곱. 너무 이 모양으로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 모양이. 그럴 때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풀어볼게요. 1차, 2차네요. 천천히 하라고. 1차인 애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 다음에 쓱 뭐 해버린다? 대입해버린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5가 될 거고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방정식 풀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 나오겠죠.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그때 y값까지도 찾아주셔야 됩니다. 똑같아.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에서도 대입해서 찾잖아요. 똑같이 대입하시면 되고요. y 마이너스 1 나오겠죠? 한상. 1 대입하니까 y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연립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하나잖아. 연립 2차 방정식은 해가 여러 개 나와요. 쌍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두 쌍이 나왔죠. 자, 2번 가볼게요. 2번. 2차랑 2차입니다. 요럴 때는 2차 중에 는 0이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는 0이 있는 애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전개식이 x는 마이너스 3y 또는 x는 y잖아. 그래서 얘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3y일 때를 요 위의 식에 대입해 줍니다. 그럼 9y제곱이니까 11y제곱은 33이 돼서 y제곱은 3이다. y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그럼 그에 따른 x값도 찾아주는 거지. x는 루트 3이면 마이너스 3 루트 3 될 거고 한 쌍. 마이너스 루트 3이면 x는 3 루트 3 나오겠죠. 두 쌍. 끝이야? 끝 아니야. 두 번째. 누구 남았어? 얘도 남았잖아. 안 했잖아요. x는 y일 때입니다. 그대로 쓱 대입해 주시면 3y제곱은 33이 돼서요. y제곱은 11이 될 거고요. 아, y는 루트 11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1 나오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x는 루트 11 한 쌍, x는 마이너스 루트 11 두 쌍 나오겠죠. 그래서 해가요, 네 쌍이 나옵니다. 네 쌍이. 귀찮죠? 좀 귀찮기는 한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냥 인수분해해서 대입,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귀찮은 거지. 자, 9번입니다. 자, 9번을 보시면 x 플러스 y, x, y 합과 곱의 형태를 띄우고 있죠. 아,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였구나. 두 근의 합이 5고요. 두 근의 곱이 4였구나. 그럼 역으로 세우면 합이 5니까 마이너스 5t가 될 거고 곱이 4니까 플러스 4는 0. 이때 근은 1 또는 4인데 이 근이 뭔 거야? x랑 y인 거죠. 그러면 x가 1인지 y가 1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쓰는 거야. x가 1이라면 y는 4가 되는 거고요. 또는 x가 4라면 y가 1이 되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고요. 뭐 설명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막상 까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막 나 뭐 했지? 뭐 별거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앞에 인수분해 파트만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다라면 엄청 쉽게 갈 거고 인수분해 공부가 안 돼 있다라면 조금 어렵게
힘들게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형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